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의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쉬어가며 듣는 이야기 일곱 번째로 일본 바하 합창단과 방탄소년단입니다. 일본 바하 합창단에 대해 세계의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세계는 공통된 주제로 모두 들으시기를 권합니다. 쉬어가며 듣는 이야기 코너는 가볍고 일상적인 내용을 다루고자 했으나 이번 세 개의 에피소드는 나의 의도와는 달리 쉽지 않은 내용이 되었습니다. 일본 바하 합창단 주제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내용을 비유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대학에서 공부하던 60년대와 70년대 초까지 음악대학 교수 대부분이 일본에서 공부를 한 분들이었습니다. 적은 수의 교수들이 1960년대 중반부터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분들이 있었습니다. 1960년과 70년대 많은 음악과 관련된 서적들은 대부분 일본 책을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그때에는 일본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구사하고 이해하던 분들이 많아 일본어로 된 여러 권의 책들, 명곡 해설전집, 세계 작곡가 인명사전, 음악 대사전 등이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들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소중한 책들입니다. 그 이후에 음악사전이나 여러 권으로 된 전집을 영화와 같은 원서를 번역한 책들의 출판이 없는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한국 서양음악의 시작은 일본 식민시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만약 일본이 한국만큼 기독교가 번성하였다면 교회음악 서적들이 많이 번역되어 소개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일본은 서양 고전음악의 저변이 넓을 뿐 아니라 그 수준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외국의 연주단체나 연주자들은 일본에서 연주를 마치고 한국에 들르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일본의 경우 연주단체나 연주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머물며 일본의 여러 도시들을 순회하면서 연주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제2의 도시인 부산마저 건너뛰고 서울 연주반으로 마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인들이 기독교 국가로 분류할 정도로 교회가 왕성한 나라인데 교회음악의 보고인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 음악 연주에 관심을 갖는 연주자나 단체 그리고 관객이 적은 것은 어찌 보면 아이러니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일본의 바흐 합창단을 주제로 세 번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들이 부럽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덜란드는 바로크 음악 수준이 유럽에서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덜란드 바하 소사이어티는 바로크 시대 악기를 사용하고 그 시대의 연주를 재현하는 옛 음악 연주 단체입니다. 네덜란드 바흐 소사이어티의 바이올린 주자 겸 수석 연주자 그리고 주의자인 일본인 순스케 사토를 비롯한 여러 명이 이 오케스트라에서 바로크 시대
악기 연주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유럽에서 활동하는 바로크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일본 성악가들의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순스케 사토는 마사키 스즈키를 이은 다음 세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얼마 뒤에는 유럽의 바로크 음악 연주가 가운데 더 많은 일본인 음악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청년 시절 접한 바하의 순환곡, B단조 미사, 칸타타 같은 음악은 큰 규모의 관여 악단과 합창단이 큰 음악 회당에서의 연주회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때 바하 음악에 정통한 칼 리히터나 유명한 지휘자인 카라얀의 바흐 음악 연주회가 그러하였습니다. 그 뒤에는 바로크 시대 악기와 적은 수의 전문 성악가로 구성된 챔버 콰이어로 바로크 시대 음악을 재현하는 음악회인 온전 연주가 일반화되었습니다. 연주 장소 역시 교회가 일반적입니다. 바로크 시대 악기를 사용한 온전 연주는 오스트리아 귀족 출신으로 첼로 주자였던 지휘자 니콜라우스 아논쿠르가 1950년대에 시작하여 일반화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바흐를 비롯한 바로크 시대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연주 단체는 원전 연주가 일반적입니다. 바흐를 비롯한 누도교의 음악가들의 칸타타들은 주일 예배를 위한 예배 음악입니다. 칸타타들은 교회력에 맞춰 작곡되어 그 주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누도교의 예배에서 성가대가 노래하는 칸타타는 일반 회중이 친숙한 독일 찬송, 코랄을 사용한 코랄 칸타타가 일반적입니다. 지금은 독일 누도교의 주일 예배에서 칸타타를 노래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다면 아주 적은 수의 교회일 것입니다. 미국 친구가 보스턴 어느 교회에서 매주 바흐 칸타타를 노래한다고 하여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누도교회가 아닌 성공의 교회였고 음악회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과거의 누도교회에서 성가대가 칸타타를 노래하던 흔적이 남아있는데 누도교 주일예배 설교 전에 찬송으로 부르도록 지정된 이 주일의 찬송 Hymn of the Day입니다. 지금은 바흐의 칸타타는 예배보다 음악회의 주요한 레파토리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가운데 교회 칸타타가 아닌 적은 수의 세속 칸타타도 있습니다. 일본의 산업은 기초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한다고 합니다. 24명의 노벨 과학상 수상자들 대부분이 기초과학 분야이며 더 놀라운 것은 이들 대부분이 특정 대학이 아닌 일본 각지에 산재되어 있는 대학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초과학보다는 이를 응용하여 제품을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고 이 분야에서는 일본을 능가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합니다. 산업구조에서 일본은 기초 부분이 단단하며 한국은 응용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음악에서 나타난 듯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K-팝입니다. 요즘은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으로 상종가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음악의 기반이 되는 클래식 음악의 전통과
그 기초가 일본에게는 뒤지나 여기에 기초한 케이팝이 일본은 물론 세계가 놀라는 지경입니다. 앞서 말한 영국의 비틀즈가 영국의 전통음악의 뿌리와 토양에서 태어난 것이지 그들 각자의 자질만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국은 성가대와 클래식 음악 수준이 높은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중음악의 장르, 록 음악, 헤비메탈, 그리고 뮤지컬의 뿌리는 영국이고 미국에서 이들이 번성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뮤지컬의 메카로 뉴욕의 브로드웨이를 연상하나 실제는 영국 런던의 웨스트엔드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이지 어디서 무엇인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옆 나라에서 시작한 바흐 합창단과 같은 합창단이 지도력을 갖춘 지휘자에 의해 시작된다면 곧 세계적인 바하 전문 합창단과 연주자들이 나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일본 바하 합창단과 같이 배우는 자세로 유럽인들과 교류는 물론 도움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서는 자신이 모르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도움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도움 없이 무엇인가 이루는데 어찌 보면 자립심이 강한 면도 있습니다. 일본 바흐 합창단을 시작하고 이 합창단을 세계 무대에 올려놓은 마사키 스즈키의 능력과 지혜 그리고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스즈키는 쉬운 길이 아닌 어려운 길,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쉽고 편한 넓은 길이 아닌 험난한 좁은 길을 택한 것입니다. 세계 어느 누구도 일본 넉비를 외국인 용병 덕에 세계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폄하하지는 않습니다. 일본 바흐 합창단도 합창만을 일본인들이 담당하고 주요 독창과 악기 연주를 유럽인들이 함께 하였다 하여 이를 폄하하기보다는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택한 길이 바르고 바람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본 바하 합창단이 노래한 바하의 요한 순환곡과 네덜란드 바하 소사이어티의 바하 칸타타 140편 깨어라 먼동이 튼다를 아래 주소창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